애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 줘봤자 돼지 목에 진주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아버님이 공짜로 사시는 제 타워 팰리스 비밀번호부터 바꾸겠습니다. 추석 명절 오후 2시, 진병순의 집 거실에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병수는 안방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병수가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펜션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할인아, 이거 받아. 병수가 서류를 큰 며느리 유아린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말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 보이는 펜션이야. 방 10개 규모고 연수익이 8천만 원 나온다. 병수의 시선이 작은 며느리 오연우에게 향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송편을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연우 씨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 줘봤자 돼지 목에 진주지. 관리도 못하고 손님 응대는 더 못할 거 아냐. 테이블에 앉은 신우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아버님이 공짜로 사시는 제 타워 팰리스 비밀번호부터 바꾸겠습니다. 연우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타워 팰리스 출입 관리 앱을 열었습니다. 등록 사용자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진병수, 진태양, 유아린.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권한 삭제 완료. 10초가 채 안 걸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연우 명의 50억 타워 팰리스에서 공짜로 살던 그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금괴보다 값진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100배의 행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흘 전 화요일 아침 6시 반. 알람 소리에 연우가 눈을 뜬 건 그때였습니다. 주방으로 향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반찬 6가지를 작은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하나씩 놓는데 거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진병수였습니다. 아침 됐어? 네, 아버님. 곧 차려드릴게요. 병수는 상석에 털썩 앉더니 신문을 펼쳤습니다. 바스락 소리와 함께 펼쳐진 건 부동산면이었습니다. 곧이어 남편 진태양이 넥타이를 빗둘게 맨 채 서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병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하고 연우는 그 사이 밥그릇과 국그릇을 세 사람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병수가 수저를 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추석 때 할인이 얼굴 봐야 하는데 형님네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 할인이는 참 살림 잘해. 병수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화목하고 그의 시선이 연우에게 향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연우 씨는 요즘 회사에서 야근 많이 한다며? 프로젝트 마감 기간이라서요. 병수가 신문을 탁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벌이는 그래서 힘들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큰 집은 할인이가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고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양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연우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차가운 물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병수가 다시 신문을 펼치는 바스락 소리가 울렸고 연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강남 IT 기업 회의실이었습니다. 연우는 개발팀 회의를 마무리하며 노트북 화면을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버 점검 완료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자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연우야, 추석 전날 저녁 음식은 내가 준비해. 할인이는 제주도 펜션 보러 간다는데. 그 아래로 시아버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너희 집에서 차례상 차리는 게 낫겠다. 우리 집은 좁으니까. 연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할인이는 벌써 장을 다 봤대. 너는 언제 준비할 거니? 연우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모니터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퇴근 후 8시 대형마트 식품 코너였습니다. 연우는 카트를 밀며 한우, 생선, 나물, 과일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카트가 점점 무거워지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직원이 건넨 영수증에는 35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 10시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 태양은 이미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연우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장본 식재료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한우는 냉동실에, 생선은 냉장실 아래 칸에, 나물은 채소 칸에. 시계가 11시를 가리킬 때쯤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연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할인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펜션 앞에서 찍은 인증샷에는 푸른 바다가 배경으로 펼쳐져 있었고 병수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보기 좋네. 연우는 화면을 끄고 소파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추석이 이틀 남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6시였습니다. 연우가 눈을 뜬 건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도마 위에 무와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집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자 채썬 무가 균일하게 쌓였습니다. 냄비 3개를 동시에 올려놓고 불 조절을 하는 동안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생선을 굽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오전 10시 거실 테이블에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삼색나물, 생선구이, 고기전, 과일까지 22가지 음식이 빈틈없이 놓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양이 문을 열자 병수와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벌써 다 차렸네? 시어머니가 상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생선 굽기가 딱 좋아.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병수가 전을 하나 집어먹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맛있는데? 연우 씨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나? 태양이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원래 잘하죠. 병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난 몰랐는데. 정오가 되자 큰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할인이 큰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주도에서 한라봉이랑 갈치 사왔어요. 고생했어, 할인아. 병수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펜션은 어때? 좋더라고요. 할인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자 병수는 화면을 확대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 보이는 방이 10개나 되는데 경치가 끝내주더라고요. 역시 우리 할인이 안목이 좋아. 병수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대박 나겠는데. 할인의 얼굴이 환해졌고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연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수저를 씻고 그릇을 닦는 동안 거실의 웃음소리가 물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오후 1시 차례를 지낼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차례상 앞에 둘러섰습니다. 병수가 절을 하고 태양과 큰아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연우와 할인은
뒤편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이 끝나자 병수가 상위의 음식을 하나씩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병수의 한마디에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우가 부엌을 오가며 밥그릇과 국그릇을 날랐고 식탁 위에는 차례 음식이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병수가 갈비를 한 점 집어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음식 괜찮네. 시어머니가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요. 연우가 정성 들여 만든 게 보여요. 할인이 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형수님 요리 실력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연우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병수는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병수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다들 모인 김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병수가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봉투로 향했습니다. 연우는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병수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펜션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할인아, 이거 받아. 병수가 서류를 할인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정말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받아 보이는 펜션이야. 병수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방 10개 규모고 연수익이 8천만 원 나온다. 병수의 시선이 천천히 연우에게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우는 송편을 접시에 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병수는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 앉아 타워팰리스로 향했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병수는 내려 엘리베이터 홀로 걸어갔습니다. 최상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패널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비실로 향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해. 당장 고쳐줘.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소유자분께서 출입 권한을 변경하셨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 며느리 말이야? 네, 이연우 입주자님께서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전화해서 풀어달라고 해. 저희는 소유자 요청이 아니면 권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 규정입니다. 병수는 주차장 벤치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태양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5분쯤 지나 태양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연우가 출입 권한을 삭제했대요. 뭐? 병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 그런 거야?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병수는 벤치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제주도 서귀포 펜션이었습니다. 할인과 큰아들이 건물 관리인과 함께 2층을 둘러보는데 관리인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불법 증축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벽체를 임의로 허물고 공간을 확장했는데 이건 건축법 위반입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소유자 때 한 것 같지만 지금은 유아린님 명의니까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원상 복구하거나 합법적인 증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인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대략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8천만 원?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급히 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펜션에 문제가 생겼어요. 불법 증축 발견됐는데 원상 복구 비용이 8천만 원이래요. 전화 너머로 병수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건 할인이가 받은 건물이잖아. 할인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아버지가 주신 건데요. 줬으면 이제 너희 거지. 내가 왜 비용을 내?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였습니다. 병수가 체크인을 하려는데 카드가 거부됐습니다. 태양에게 전화를 걸자 한도 조정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풀어.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병수는 로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수가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을 본 직원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흘 후 병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됐지만 퇴원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언제 퇴원할 수 있습니까?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의사가 나가자 병수는 태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퇴원한다. 어디서 쉬어야 할지 알아봐. 연우가 아직도 출입 권한을 안 풀어줬어요. 태양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야? 원룸을 알아볼게요. 병원 근처로요. 전화가 끊어지자 병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타워팰리스 거실이었습니다. 연우는 노트북으로 관리비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이 연우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됐습니다. 연우는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연우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연우야, 문 좀 열어줘. 시아버지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경비실에 연락하셨어야죠. 사전 승인 없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가족인데. 가족이시면 규정을 더 지키셔야죠. 연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데 어떡하려고 그래. 병원에 계시면 됩니다. 퇴원하시면 간병인을 구하시든지요.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연우는 인터폰을 끊고 소파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2주 후 타워팰리스 거실이었습니다. 연우와 태양이 소파에 마주 앉아 부부 재정 분리 협의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게 좀 섭섭하네. 섭섭한 게 아니라 명확한 거예요. 연우가 펜을 집어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주거는 제 명의, 출입 권한은 제가 결정. 생활비는 공동 계좌, 가족 지원은 개인 계좌. 부모 부양은 각자 책임. 태양이 서명란에 사인하자 연우도 옆에 사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도 부동산 사무소에서 할인이 중개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불법 증축 이력 때문에 시세보다 2억 낮춰야 팔립니다. 2억이요? 원상 복구 비용 8천만 원에 2억 손해면 할인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8천만 원. 결국 빚만 남는 거네요. 병원 근처 원룸에서 병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은 얇았습니다. 옆집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수는 휴대폰으로 타워팰리스 거실 사진을 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병수는 화면을 껐습니다. 타워팰리스 거실에서 연우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초등학생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어서 와. 숙제 다 했어? 응. 연우가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편애는 한쪽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명의가 누구인지,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그 기본적인 존중 없이는 가족도 남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무료로 눌러주신 구독 하나가 외로운 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친 하루 끝에는 작은 희망이 됩니다. 그 따뜻한 클릭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발한 사연이었습니다.